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KBCS 종합뉴스입니다. 시흥시에서 화학물질 불법 누출을 감시하는 첨단장비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최종원 한강유역 환경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승아 기자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 관련 공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를 활용해 화학물질의 불법 누출을 막고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삼양화학실험실을 찾은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를 미연에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수한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시연회를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선 현재 대부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운영상 외부인들의 방문 제한으로 관리가 느슨해져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간 측정, 분석을 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시흥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흥 3단 지역을 위주로 하게 됐고요. 이 특정 회사를 지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일정한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이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곳에 유사한 사업장이 많은데 굳이 시흥 지역에서 시연회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론 지역 여건을 살펴볼 때 일단은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시흥 지역이고 삼양화학실험실을 택한 것은 장소 선택이 용이하고 회사 측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장비를 사용했을 때와 첨단 장비를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론 한강청이 관할하는 지역이 대략 8,600여 곳이 되는데 실제로 모든 곳을 찾아가 대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장비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데다 측정 장비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데이터를 축적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인력이 투입돼 직접 점검하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관할하는 사업장이 한 8,600여 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직원들이 대면으로 점검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측정 차량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장들을 일시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측정 장비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력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몇 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중요한 사업 지역에 화학재난 방재센터가 만들어졌는데 화학재난 방재센터에는 6개 부처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를 필두로 환경부, 소방방재청, 노동부 등 여러 부처들이 함께 상주하면서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시 긴급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중요한 산업 지역에는 화학재난방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화학재난방재센터에는 약 6개 부처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를 필두로 해서 환경부, 소방방재청, 노동부 여러 부처들이 같이 상주하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 그리고 사고 시에 긴급 대응 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시흥센터에서 수도권 지역 위주로 이 시연회를 하게 됐고요. 이 솔라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흥센터에 처음 보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활동 성과를 보면서 다른 센터에도 이 차량을 더 확대하고 이런 시연회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연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수도권 위주로 시연회를 갖는 계획에 따라 오늘 시흥센터에서 맨 먼저 시연회를 갖고 앞으로 활동 성과를 살펴보면서 다른 장소에도 확대하도록 할 것이며 솔라티 차량 같은 경우 시흥센터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점차 다른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BCS 뉴스 박승아입니다. 하남시가 미래형 통합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오지훈 의원이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담당 부서와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오지원 의원은 25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하남시청, 광주 하남교육지원청, LH 담당 부서와 함께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사지구 근린공원 내 학교용지 변경 관련 협의와 통합학교 추진 관련 행정 절차, LH 및 관련 부서의 실무 검토에 대한 의견 조율이 논의됐습니다.
오지훈 의원은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SOC 연계 사업으로 하남시 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다며 미사 강변도시 내 오랜 현안 문제인 과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설립에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병용 의원은 학교 용지 변경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국토부 등 상급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하남시 교육지원청, LH의 관계기관 실무단을 추진해 지속적인 실무 검토 및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시청, 교육지원청 LH 담당 부서는 미사 강변도시 준공 시점이 도래하는 등 빠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을 공감하며 학교 설립 추진이 부지 확보 단계에서 여러 제약으로 지연됐지만 하남시 내 미래형 통합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실무단을 구성해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이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해 급식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중단되면서 청소년의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권준호 기자입니다.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26일 병점 UNI 센터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수강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드라이브 스루를 지난 5월 11일과 25일 이틀간 총 2회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중단되면서 청소년의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드라이브 스루는 학부모들이 퇴근 후 차량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급식 물품을 받아가는 행사로 청소년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식단과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드라이브 스루로 받으니 굉장히 안전해서 좋습니다. 물품을 일일이 정성스럽게 챙겨주신 수련관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감동입니다 등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급식 공백 지원뿐 아니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생활 지원을 개발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 성남시립 교향악단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성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마음치유 음악회를 선보였습니다. 금난세 상임지휘자가 해설을 곁들여 7곡의 클래식 음악을 선사합니다. 박승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시립 교향악단은 첫 온라인 기획 연주회인 코로나19 극복 마음치유 음악회를 5월 27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금난세 상임지휘자가 7곡의 클래식 음악에 해설을 곁들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의 경쾌한 선율을 전하고 멈춰선 문화생활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게 하려고 제작한 60분짜리 동영상 음악회입니다. 연주곡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 비발디의 사계중 겨울,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온, 베버의 클라리넷 소협주곡, 롤링 디앙스의 탱고 앤 스카이,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레스피기의 옛 춤곡과 아리아 제3번 중 파사칼리아 등입니다. 음악회 실황 녹화는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사전에 무관중으로 이뤄졌으며 공연 동영상 자료는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도록 성남교육지원청을 통해 초등학교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29일에는 성남시립 국악단이 연주하는 관악합주 수제천, 대금 청성곡 등 14곡의 온라인 국악음악회를 유튜브 성남TV로 중계합니다. KBCS 박승아입니다. 이상으로 KBC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